서울의 가을은 홍대 거리를 황금빛 낙엽으로 물들였다. 넌 사인이 깜빡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속삭임을 전했다. 58세의 강민수 씨는 자신의 작은 카페에서 유리컵을 닦으며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한 지 3년, 사랑했던 아내는 그의 재산 절반과 모든 믿음을 앗아갔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설날에나 짧고 어색한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밤도 민수 씨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카페 문이 살며시 열리며 에밀리 카터가 들어왔다. 금발머리가 어깨 위로 흘렀고 몸에 딱 맞는 초록색 니트 원피스가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다. 자스민과 바닐라가 섞인 달콤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약간 어색한 발음으로 말했지만 매혹적인 목소리에 민수 씨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그녀의 파란 눈은 희미한 조명 아래 보석처럼 반짝였다. 라떼 한 잔만 주세요, 아저씨.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카운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유혹적인 초대를 그렸다. 곧 문 닫아요. 민수 씨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몸을 기울이며 셔츠의 깃이 살짝 벌어져 하얀 어깨의 곡선이 드러났다. 그럼 왜 혼자 여기 계신 거죠? 그녀는 노래하듯 부드럽게 물었다. 민수 씨 같은 분이라면 집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녀의 미소는 순진하면서도 위험했다. 그의 외로움을 꿰뚫는 듯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어색함을 숨기려 웃었다. 나랑 이 카페뿐이죠. 그는 라떼를 준비하며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가는 걸 느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에밀리는 고양이처럼 천천히 카운터를 돌아 다가왔다. 민수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외로우셨죠? 진짜 외로움.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자신을 만져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녀의 질문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커피를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에밀리는 이제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고 따뜻하고 달콤했다. 나도 외로워요.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약속을 그렸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에요. 민수 씨는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귀에 스쳤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의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몸은 따르지 않았다. 아가씨, 무슨 짓인지 아는 거요? 그는 목이 잠겨 말했다. 에밀리는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알아요. 그녀는 속삭이며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귀를 간지렸다. 민수 씨도 원하는 거 맞죠? 그녀는 그를 카운터 뒤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넌 빛이 닿지 않는 곳, 오직 어둠과 그녀의 천만 있었다. 에밀리는 그를 키스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다 깊고 강렬하게. 그녀의 입술은 꽃잎처럼 부드러웠지만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가 가슴 위를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각 접촉은 달콤한 독약 같았다. 민수 씨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으며 얇은 원피스 아래의 곡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도 이 순간에 빠져든 듯했다. 카운터 뒤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무너졌다. 에밀리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며 목과 가슴에 입술을 댔다. 각 키스는 그의 나이와 외로움을 잊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키스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었다. 부드러운 금발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하며 뜨거운 약속이 되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생동감에, 그녀가 채워준 빈 공간에 숨이 잦아들자 에밀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 씨,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가 라떼를 집어들 때 그녀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빛났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제이크, 언제 돌아와? 베이비. 민수 씨는 잠깐 보았지만 가슴이 서늘해졌다. 에밀리는 재빨리 화면을 껐다. 다시 돌아와 미소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늘 밤 멋졌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그를 그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메시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방금 시작된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자
그녀의 미소는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중독처럼 퍼져나가며 그녀를 다시 만지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는 알았다. 그녀가 그의 구원이 아니라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서늘했고 도시의 불빛이 한강물 위에 반사되며 잃어버린 별들처럼 빛났다. 강민수 씨는 에밀리와 나란히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신발이 돌길을 가볍게 스쳤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카페에서의 그 밤 이후 일주일, 에밀리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던 순간,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하며 나이와 외로움을 잊게 했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에 떠오른 제이크의 메시지, 언제 돌아와, 베이비? 는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제이크는 누구인가? 그리고 에밀리, 그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 여인이 왜 비밀을 숨기는 걸까? 에밀리는 그의 침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팔을 끼며 하얀 맥시 드레스가 바람에 나부꼈다. 금발 머리가 가로등 아래 반짝였다.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물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파란 눈은 깊은 호수처럼 그를 빨아들였다. 그는 제이크에 대해 묻고 싶었다. 이 꿈을 깨고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강변 벤치로 이끌었다. 그의 허벅지에 손을 얹으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지금은 우리 둘뿐이에요. 민수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삼켰다.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에밀리가 몸을 기울이며 셔츠 깃이 살짝 벌어졌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카페에서의 밤 기억나요? 그녀는 비밀을 나누듯 낮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키스했던 거, 당신이 나를 만졌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요. 그녀는 웃었다.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미소였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그의 뺨에 입술을 스쳤다. 천천히 마치 그를 시험하듯 다시 나를 원하지 않나요, 민수 씨?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닿았다. 소주처럼 따뜻하고 달콤했다. 그의 피가 뜨거워졌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제이크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몸은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에밀리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다 깊고 강렬하게. 그녀의 키스는 불꽃 같았다. 그의 모든 의심을 태웠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가 가슴 위를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각 접촉은 달콤한 독약 같았다. 민수 씨, 그녀는 키스 사이로 속삭였다. 지금 나를 원해요.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드레스가 위로 올라가며 긴 다리가 드러났다. 그녀의 몸이 얇은 원단 아래 뜨겁게 밀착했다. 강변 나무 그늘 아래 가로등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무너졌다. 에밀리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며 목과 가슴에 입술을 댔다. 각 키스는 그의 의심을 지웠다. 그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들어가 부드러운 금발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도 이 순간에 빠져든 듯했다. 민수 씨는 그녀에게 키스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완벽한 곡선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약속 같았다. 그가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었다. 그 순간 차가운 벤치 위에서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생동감에, 그녀가 채워준 빈 공간에 숨이 잦아들자 에밀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손은 그의 손과 단단히 얽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민수 씨,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진짜 감정을 숨기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드레스를 고치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이태원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다. 30만 원, 어제 날짜. 그녀가 학원에서 수업을 했다던 날이었다. 영수증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 씨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재빨리 영수증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 다시 돌아와 미소 지었다. 계속 걸을까요, 아저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그를 그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영수증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방금 되살아난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손을 잡고 걸을 때 에밀리의 미소는 그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졌다. 중독처럼 퍼져나가며 그녀를 더 갈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알았다.
그녀가 그의 구원이 아니라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남에 있는 강민수 씨의 아파트 창문에 빗방울이 부드럽게 두드렸다. 빗소리는 그의 무거운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오늘 밤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채웠지만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소주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미 잔은 비어 있었다. 그의 눈은 거울 앞에 서서 금발머리를 빗는 에밀리를 향했다. 한강에서의 밤 이후 3주, 그녀의 몸이 벤치 위에서 그의 몸에 밀착했던 순간, 그녀의 키스가 그의 의심을 태웠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이태원 레스토랑 영수증 제이크 피터슨이라는 이름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제이크, 카페 첫날 밤 메시지를 보낸 남자, 에밀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람. 에밀리, 민수 씨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어제 학원에 있지 않았지, 맞지? 그는 소주 잔을 내려놓고 거울 속 그녀를 보았다. 그 영수증, 누구랑 갔던 거야? 그의 질문은 비난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지만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부술까 두려웠다. 에밀리는 머리를 빗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파란 눈이 비 내리는 호수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민수 씨의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위쪽 2개 단추가 풀려 하얀 피부와 가슴의 곡선이 드러났다. 민수 씨, 또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소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허벅지에 살짝 닿으며 앉았다. 손을 그의 가슴에 얹고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아픔을 달래려는 듯.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포틀랜드에서 온 친구였어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민수 씨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렸다. 제이크 피터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누구야, 에밀리? 거짓말하지 마.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그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뿐이었다. 에밀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그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었다.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런 모습 좋아요. 나를 더 원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을 스쳤다. 도전하듯 부드럽게. 제이크는 잊어요, 아저씨. 우리 둘뿐이에요, 지금 여기. 그녀는 그를 깊고 느리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불꽃처럼 강렬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몸은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그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당겼다. 희미한 조명이 얇은 셔츠를 통해 그녀의 몸을 비췄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기억나요? 그녀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말했다.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속옷이 드러났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셔츠를 벗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가슴에 자국을 남겼다. 각 키스는 그의 마음에 그녀를 새겼다. 민수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들은 소파로 무너졌다. 창밖 빗소리가 그들의 급한 숨소리와 섞였다. 에밀리는 그의 위에 앉았다. 금발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강렬한 춤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깊게 키스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들어가 부드러운 결을 느꼈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하며 뜨거운 약속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생동감에, 그녀가 채워준 빈 공간에 그들의 키스는 길고 강렬했다. 마치 세상에 그들 둘뿐인 듯. 숨이 잦아들자 에밀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손은 그의 손과 단단히 얽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민수 씨,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듯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코트를 집으려 달 때 가방에서 낯선 전화가 떨어졌다. 그가 그녀에게 사준 아이폰이 아니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제이크, 빚 때문에 $500 더 필요해. 서둘러.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에밀리는 재빨리 전화를 주워 가방에 넣었다. 다시 돌아와 미소 지었다. 잘 자요, 아저씨?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그를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전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방금 되살아난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자 그녀의 미소는 그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졌다. 중독처럼 퍼져나가며 그녀를 더 갈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알았다. 그녀가 그의 구원이 아니라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청담동 르시엘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찬란하게 빛났다. 하얀 테이블보가 진주처럼 반짝였다. 강민수 씨는 에밀리 맞은편에 앉아 레드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불꽃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밀착해 깊은 네크라인이 하얀 피부를 드러냈다. 금발머리는 폭포처럼 흘렀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비 내리는 밤 이후 4주. 그녀의 몸이 소파 위에서 그의 몸에 밀착했던 순간, 그녀의 키스가 그의 의심을 태웠던 순간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제이크의 메시지 비자 거의 끝났어. 마지막 $2,000 언제 보낼 거야? 그놈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맞지? 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수 씨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 진실이 그의 마지막 생기를 앗아갈지라도 에밀리는 그의 눈에 담긴 긴장을 알아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테이블 위로 그의 손에 손을 얹고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약속을 그리듯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파란 눈은 샹들리에 아래 보석처럼 반짝였다. 오늘 밤은 특별해야 해요. 우리 둘뿐, 걱정도 의심도 없이.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입술을 잔 가장자리에 댔다. 눈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를 꿈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민수 씨는 심호흡을 하며 이성을 붙잡으려 했다. 에밀리, 그 전화와.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파트에서 너 그거 숨겼어. 제이크는 누구야?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지? 그의 질문은 레스토랑의 화려한 공기를 뚫고 비난처럼 울렸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부술지라도 에밀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붉은 드레스가 불꽃처럼 나부꼈다. 민수 씨,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그의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아픔을 달래려는 듯. 그런 모습 좋아요. 나를 더 원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귀에 입술을 댔다. 따뜻한 숨결이 그를 떨게 했다. 제이크는 잊어요. 그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녀는 그를 일으켜 레스토랑 한가운데 작은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다. 희미한 조명과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울렸다. 그들은 춤을 췄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를 봐요, 민수 씨. 그녀는 속삭였다.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원하죠, 맞죠?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드레스가 위로 올라가 긴 허벅지를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민수 씨는 피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성은 흐려졌다. 그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으며 얇은 원단 아래 완벽한 곡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키스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다 깊고 강렬하게. 그녀의 입술은 와인처럼 달콤했고 그의 모든 의심을 태웠다. 나와 함께 가요. 그녀는 키스 사이로 속삭이며 그를 레스토랑 밖으로 이끌었다. 근처 부티크 호텔로. 그녀가 이미 방을 예약해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손이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가 가슴 위를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지금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녀도 이 순간에 빠져든 듯. 민수 씨는 그녀에게 키스하며 그녀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천을 느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 희미한 조명이 붉은 드레스를 통해 그녀의 몸을 비췄다. 에밀리는 드레스를 벗었다. 드레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속옷이 드러났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민수 씨, 그녀는 부르며 다가가 그의 셔츠를 벗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가슴에 자국을 남겼다. 각 키스는 그의 마음에 그녀를 새겼다. 그들은 침대 위로 무너졌다. 레스토랑의 음악이 그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울렸다. 그들의 급한 숨소리와 섞였다. 에밀리는 그의 위에 앉았다. 금발 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강렬한 춤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깊게 키스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들어가 부드러운 결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뜨거운 약속이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생동감에, 그녀가 채워준 빈 공간에 숨이 잦아들자 에밀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손은 그의 손과 단단히 얽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민수 씨,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듯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가방을 집으려 할 때 두 번째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빛났다. 민수 씨는 이번엔 참지 못하고 전화를 집어 화면을 열었다. 제이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비자 거의 끝났어. 마지막 $2,000 언제 보낼 거야? 그놈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맞지?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멎는 듯 했다. 에밀리는 그가 전화를 든 걸 보고 돌아섰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민수 씨, 그러지 마요. 그녀는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그건 과거예요. 나는 여기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녀의 눈은 그를 다시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텅 빈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에밀리, 진실을 말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그를 보았다. 파란 눈은 이제 폭풍 같았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마치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 하지만 나도 살아남아야 해요, 민수 씨.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 드레스를 입고 방을 나갔다. 그를 침대 위에 남겨두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약이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의 늦가을 밤은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강남에 있는 강민수 씨의 아파트 창문을 스쳤다. 마치 슬픈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거실의 노란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소파에 앉은 민수 씨는 손에 빈 소주 잔을 쥐고 있었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떠돌았지만 이제는 에밀리가 이곳에 있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했던 순간들. 청담동 호텔에서의 밤 이후 4주.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했던 순간, 그녀의 키스가 그의 의심을 태웠던 순간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제이크의 메시지, 비자 거의 끝났어. 마지막 $2,000 언제 보낼 거야? 그놈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맞지? 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민수 씨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 진실이 그의 마지막 생기를 앗아갈지라도. 아파트 문이 살며시 열리며 에밀리가 들어왔다. 자스민처럼 달콤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얇은 흰색 니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긴 다리가 드러났고 금발머리는 조명 아래 반짝였다. 민수 씨,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오늘 밤이 다를 거라는 걸 아는 듯. 당신이 그리웠어요. 그녀는 말하며 소파로 다가왔다. 그의 허벅지에 살짝 닿으며 앉았다. 손을 그의 가슴에 얹고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아픔을 달래려는 듯 민수 씨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가슴은 갈망과 고통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에밀리, 진실을 말해. 그는 잠긴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제이크는 누구야? 비자? 돈? 그게 다 뭐야? 나를 이용한 거지, 맞지? 그의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아파트의 무거운 공기를 뚫었다. 그는 그녀가 부정해주길 바랐다. 그들의 키스, 접촉, 열정적인 밤들이 진짜였기를 바랐다. 에밀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기울였다. 파란 눈은 비 내리는 호수처럼 반짝였지만 읽을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수 씨, 묻지 마요.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그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었다.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여기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맞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을 스쳤다. 도전하듯 부드럽게.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한 번만 더. 그녀는 그를 깊고 느리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불꽃처럼 강렬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몸은 따르지 않았다. 늘 그랬듯. 그녀는 일어나 그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당겼다.
희미한 조명이 얇은 니트를 통해 그녀의 몸을 비췄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하는지 기억나요? 그녀는 니트를 벗으며 말했다. 니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검은 속옷이 드러났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셔츠를 벗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가슴에 자국을 남겼다. 각 키스는 그의 마음에 그녀를 새겼다. 민수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은 소파로 무너졌다. 창밖 바람 소리가 그들의 급한 숨소리와 섞였다. 에밀리는 그의 위에 앉았다. 금발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강렬한 춤으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깊게 키스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들어가 부드러운 결을 느꼈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밀착하며 뜨거운 약속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생동감에, 그녀가 채워준 빈 공간에 그들의 키스는 길고 강렬했다. 마치 세상에 그들 둘뿐인 듯 차가운 아파트 안에서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가 그의 마지막 구원인 듯 숨이 잦아들자 에밀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손은 그의 손과 단단히 얽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민수 씨.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마치 연기하는 역할이 무너지는 듯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가방을 집으려자 할 때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휘갈겨 쓴 송글씨가 눈에 띄었다. 민수 씨는 참지 못하고 봉투를 집어 열었다. 제이크의 편지였다. 사랑 비자 끝났어. 그 한국 놈 돈으로 빚 다 갚았어. 다음 주 서울 떠나. 내가 포틀랜드에서 기다릴게. 그는 가치 없어. 너도 알잖아? 편지는 마지막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에밀리, 그는 고함쳤다.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겼다. 모두 거짓이었어. 맞지? 나는 너와 제이크의 도구였을 뿐이야. 그는 편지를 바닥에 던졌다. 눈물이 그의 눈을 흐렸다. 에밀리는 멈춰섰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민수 씨, 나.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꺾였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에 손을 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나가. 그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에밀리는 그를 보았다. 파란 눈은 이제 무너진 폭풍 같았다. 그녀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히며 아파트는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았다. 민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죽은 듯 했다. 그는 카페, 한강, 아파트, 호텔에서의 밤들을 떠올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모두 연극이었다. 그는 유일한 관객이었고 영혼으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지연 누나에게 전화해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텅 비었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는 말했다. 아니, 넌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누나가 대답했지만 위로는 그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홍대의 넌사이는 이제 에밀리만 떠올리게 했다. 그는 라떼를 내리며 기쁨을 찾지 못했다. 남은 날들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카페는 그가 삶을 재건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에밀리와의 기억에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는 에밀리가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제이크와 함께일 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사랑, 그가 구원이라 믿었던 것은 독약이었다. 그의 마지막 생기를 죽였다. 민수 씨는 아파트에 홀로 앉아 희미한 노란 조명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그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외로움 뿐이었다. 에밀리의 미소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끊을 수 없는 중독이었다. 그는 알았다. 그 약이 그를 파괴했다는 것을. 그의 가슴은 치유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래전 이미 부서졌고 붙일 방법은 없었다.